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는 두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테크 정보 앱 재테크존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 유망주 빠르게 알아볼게요. 네. 백준수 대표님 준비하고 계셨죠? 네. 오늘 어떤 바이오 종목이에요? 네, 완전히 바이오 업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틀어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 제품으로 이제 리쥬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리쥬란이 저는 이제 그 피부과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아까 이제 분장실에서 분장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리쥬란 아세요?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맞아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킨 부스터라는 건데 이 필러나 폭도스처럼 막 주사로 이렇게 빵빵빵빵빵 놓는 건데 엄청 아프다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픈 거를 감수하고 또 사람들이 가서 다 맞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 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주름도 펴주고 뭐 피부도 탱탱해지고 뭐 이렇게 뭐 또 미백 효과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지난 4년간 연평균 54% 이상의 성장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었고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이 600억 규모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이제 그랜드뷰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스킨부스터 시장 규모는 2030년쯤 가서 이제 3조 시장으로 전망이 된다. 엄청난 시장이 빨리 커진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이 리쥬란 말고 또 콘쥬란이라는 것도 있어요. 콘쥬란은 이제 무릎에 관절에 이제 넣는 무릎 관절 아플 때 넣는 이제 주사인데 이게 얼마 전에 또 의료보험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번 시술받는데 20만 원대였는데 이제는 4만 원, 5만 원에 이제 맞을 수 있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문진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앞으로 매출에 상당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뭐 실적 성장 외에도 뭔가 이 종목 고르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큰 게 실적 성장세가 너무 눈에 띄었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실적이 깡패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지금처럼 장이 안 좋고 수급이 안 좋은 시장에서는 결국 믿을 거는 실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 성장폭으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뭔가라고 해서 좀 그런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나온 건데요. 이 종목이 21년에 매출액이 1,541억에 영업이익이 525억이 나왔었는데 다음엔 22년에는 1,948억에 659억 그리고 2023년에 2,600억에 923억 엄청나게 크게 뛰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치는 3,370억에 1,238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원래 이제 미용 시장 쪽에서 피부 미용 시장 쪽에서 국내에서 인기를 얻으면 해외에서도 잘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막 원정 오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현재 중국, 일본, 태국 등에 수출 중인데 중국에서 이미 성과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호주나 칠레 또 남미 시장에도 수출이 진출이 됐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쥬란이 한 번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또 리쥬란에서 만든 이 회사에서 만든 그 리쥬란 화장품이 있나 봐요. 프리미엄 화장품인데 또 그거 사가지고 막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매출이 엄청나게 껑충 뛰어가지고 2018년도에는 전체 매출에서 화장품 판매한 매출 비중이 8%였는데 올해 상반기 보니까 24%까지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판매도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돈 잘 벌다 보니까 이제 현금도 많이 생겼겠죠. 2천억 이상의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 돈을 그냥 묶여놓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만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게 톡신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인수해가지고 바로 적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수를 하고 나서 매출 올리는 것도 상당히 빨라요. 2018년도에 톡신 회사 하나 인수했는데 5년 만에 매출 200억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연계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허황된 데 투자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투자해서 사업을 넓혀가는 이런 사업 그 투자 방식도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종목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셔서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제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봤더니요. 지난달부터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급격하게 컸어요.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 주가 상승이 갑자기 확 크게 나온 게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때가 사실 비수기예요. 이게 3분기, 4분기 때 가을부터 많이 맞거든요. 그러면 2분기 때는 여름이라서 많이 안 나오는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갑자기 수급이 확 몰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 때는 얼마나 벌려고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지금 오히려 투자 적기가 아닌가. 당연히 30% 이상의 수익률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백진수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 함께 보시죠. 자, 이번 달이 굉장히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일정들 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해리스가 우세한 상황이에요. 백진수 대표님, 지금 이 대선 이슈 어떻게 보세요? 네, 해리스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되게 빠르게 지지율이 네. 치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바이든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트럼프를 이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연스럽게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과의 그 차별점을 좀 부각시킨 게 좀 주요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물가 안정하고 중산층 지원 이쪽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할애를 하면서 바이든과 차별화 노력에 성공을 했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경합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에서 경합지 중 한 곳인 펜실베니아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0.8%포인트 차로 역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머지 경합지 7개 지역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접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TV 대선 토론에서 누가 더 부각되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훨씬 더 좀 뛰어난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보인다면 시장에 바로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전에 왜 트럼프 그 귀 다쳤을 때 충격 사격 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 트럼프 관련주도 해가지고 많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반대로 해리스 트레이드도 좀 우리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해리스가 트럼프를 접전 오차 범위 이상으로 이기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로는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신재생 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만에 안에 또 이제 트럼프가 또 쇼맨십이 또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만약 더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 반대로 이 방산이나 에너지, 조선업종 이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거를 좀 보시고 해리스가 이기는 것 같아 하면은 이쪽, 트럼프가 이기는 것 같은 거 같아 하면 이쪽으로 해서 한 2, 3일 정도 트레이딩하면 괜찮은 수익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장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FOMC도 이번 달에 열립니다. 이제 금리 인하, 속도, 폭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몇 년 만에 금리 인하라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백진수 대표님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시장에서 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25bp 인하가 좀 거의 확실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50bp 인하까지 기대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50bp 인하를 하면 당연히 화색을 보이면서 시장이 급등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확률 자체는 저는 25bp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5bp로 나왔을 때 시장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중립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좀 열어두고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9월 6일 날 이제 고용 데이터가 있고 11일, 12일 날 이제 11일 날은 이제 CPI 소비자 생산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발표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7, 18 오기 전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보면
금리 인하폭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정말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50bp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잡혔다면 좀 이제 25bp가 아니라 한 단계 더 금리 인하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 전에 9월 11일, 12일 날 나오는 우리 그 물가지수 발표로 이미 예상을 할 것 같아요. 25bp 인하다, 50bp 인하다. 그래서 주가는 아마 그때 좀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올라가든 떨어지든 우리가 그때 먼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를 일단 봐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그러면 박재현 가이드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만약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은 몇 가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금리 인하는 정말 시장이 뭔가 이거는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면 돈이 말라서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에 있는 시장이면 그때 금리 인하면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충분히 경기를 눌렀고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천천히 내려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는 금리 인하라면 시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25bp나 사실 50bp나 저는 크게 상관 안 할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다른 의견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뭐 어느 폭이 어떻게 됐든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장에 이번에는 소프트 랜딩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특히 누구한테 가장 유리할 거냐라고 보면 가계부채가 많아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자 부담이 좀 적어지는 우리나라 같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이런 나라들의 이제 유리한 편이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시장에는 사실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